뉴스입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전국을 뒤덮으면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예보된 중부지방에는 비에 황사가 섞인 흑비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엔의 북한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소 곳곳에선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강경 발언을 내놓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 5대 병원장들을 만나 의료개혁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사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전남주 기자입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도시입니다. 거리와 하늘이 온통 누런 모래와 먼지로 가득합니다.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하늘을 뒤덮은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황사가 마을을 강타하면서 집안에 갇힌 사람이 속출하는 등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황사는 어젯밤 백령도에서 관측됐고 오늘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화도와 서울 관악산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아침부터 최대 5mm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 이 비는 황사먼지와 섞여 흙비로 내리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29일 비와 섞여 내리겠고 비가 그친 이후에도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봄철 전국의 평균 황사일수는 5.4일.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은 황사일수가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황사 발원지 부근의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모래먼지를 끌어올리고 북서풍이 부는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지면서 황사가 잦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대북 제재 준수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In favor, one vote against, one abstention.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9개국 이상의 찬성에 상임이사국 5곳에서 반대만 없으면 통과가 되는데 러시아가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된 겁니다.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t'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반입과 불법 무기 거래 등 제재 위반을 조사해 매년 2번 발표해왔습니다.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 DPRK more emboldened to reckless behavior.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일몰 조항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Последние 5 месяцев четырежды применяла ве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раилю безжалостно убивать и травить голодом мирных палестинцев, и которая в этом зале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носи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имеет права поучать других. 북한을 감시해왔던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1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제 아침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서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파업을 11시간 만에 멈추면서
퇴근길 교통 대란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는데요. 노조와 사측은 마지막까지 임금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서울 버스 파업은 1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버스는 어제 첫 차부터 멈췄다가 오후 3시 20분부터 다시 운행하면서 시민들은 퇴근길 극심한 혼잡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전철을 탈까 그랬는데요. 좀 걸어서 버스 타고 가려고요. 아유,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노사 양측은 임금 4.48%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당초 임금 12.7% 인상을 요구했는데 인천 등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인근 지역보다 서울시 버스기사 임금이 낮다는 취지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2.5% 인상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1% 인상 중재안을 내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기사 평균 월급은 486만 원으로 인천 464만 원보다 높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이 작년까지 93%, 대구가 작년에 91%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임금이 오르며 600억 원 수준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는데 임금 인상이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조금씩 싹텄던 대화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거침없는 대정부 메시지를 내놨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기본적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그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파면, 그리고 이 사태의 기획자인 안상훈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례 공천 취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 당선인은 의사를 모욕하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의협 손에 국회 20, 30석의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여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한편 의료계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위 개편 방향 논의를 거쳐 다음 달 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5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정부, 여기에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신임 의협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건설적 협의체 구성은 더욱 요원해지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데 교수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여 남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가 바구니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바구니에는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율적, 자발적,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분도 의의가 있지만 안 내신 분도 의의가 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빅5 병원의 교수들이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이미 경영난이 심각한데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서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폐쇄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간호사 등 병원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병원을 떠나겠다 하시니까 병원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혹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닌가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병사들도 수입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5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방의 한 병원은 임금 체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저희 병원도 3월 임금 지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까지 생각한다면 10,000여 명의 생계가 위협. 전공의들의 사직이 한 달을 넘기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Z세대들을 위한 찾아가는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오늘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Y포럼에서는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 오은영 박사,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피식대학 등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온 오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X-A 수서 동탄 구간 개통식이 오늘 열립니다. GTX-A는 경기와 서울을 잇는 GTX의 첫 노선으로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20분으로 당겨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과 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끔찍한 점은 안타깝게 숨진 여성이 임신 7개월이 지난 상태였다는 건데요. 뱃속의 아기는 수술을 통해서 어렵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미용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차를 타고 도망치려는 남성을 또 다른 남성이 운전석 문까지 열며 못 가게 막아보지만 남성은 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은 미용실 여주인을 살해하고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40대 A씨, 숨진 여성의 전 남편입니다. 남자친구 같이 와서 문을 열어 차 타고 문을 열고 그러거든요. 이혼하고 내 친구를 데려가려고. 숨진 여성은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 전이라 정확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 전입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공사를 할 땐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이걸 막을 만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근처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공사장의 흙먼지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향하고 있는 건데요.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고 나서야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 때문에 7개월째 뿌연 흙먼지가 연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옆 중학교 건물은 창문에 미세먼지 방진망도 없는 상태라 학생들이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먼지가 목으로 들어와서 수업하고 하면 좀 목이 간지러서 장기침이 좀 나와요. 이처럼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학교 운동장과 공사장이 바로 붙어 있지만 소음과 먼지를 막을 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통학로 안전도 문제인데 좁아진 보행로에 아이들이 등교하다 차도로 밀려나는가 하면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에 서로 치이다 보니까 도로 밖으로 밀려서 떨어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개학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은 임시로 차단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음 방진 설비와 보행자 안전 통로 설치까지는 최소 4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환승 주차장은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갓 출고한 새 자동차가, 그것도 100대가 넘는 차들이 이 환승 주차장에 움직이지도 않고 줄줄이 서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광주 지하철 평동역입니다. 지하철 이용객을 위해 한쪽에는 160명 규모의 환승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더니 100대가 넘는 새 차가 줄을 맞춰 채워져 있습니다. 수출 차량 선적장을 방불케 합니다.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거나 아예 번호판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행여나 새 차를 긁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저거는 원래는 안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주차장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을 하겠죠. 역 건너편에 있는 기아 광주 출고장에서 세워둔 걸 의심했지만 기아는 이미 판매된 차라고 밝혔습니다. 새 차들은 렌터카나 리스업체에서 먼저 출고해 보관 중인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당 하루 2,500원꼴로 렌터카 업체들은 싸고 좋은 주차장을 마련했고 주차장 측은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 환승객들의 차는 역 주변 이면도로에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 바로 옆 길가에는 이처럼 언제든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굳이 유료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차지만 관할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안 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광주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인다며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고 운영은 민간업체의 몫이라며 한 발 뺍니다. 여유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경영 효율화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 환승 주차장이 수익을 얻는 대신 환승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포기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사드로 잘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레이더의 전자파로 안전이 걱정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드 설치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미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이듬해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쟁점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외부의 공격을 전제한 공동 방위가 목적이라며 이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파와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권리들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도 잠재적인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농경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은 사드 기지는 이제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직원에게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직까지 정 대사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외교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이달 초 정재호 대사에게 비위 행위가 있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 시간에 해당 주재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안팎에서는 정 대사의 폭언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외교부 갑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은 갑질에 해당됩니다.
관련 보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 대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신 주중 대사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재외 공간에서의 비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첫 주중 대사인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 동창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아이돌을 제치고 병사들이 휴일 브런치를 함께 먹고 싶은 스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일보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병영생활 앱을 통해 병사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백 대표가 전체의 15%인 69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르세라핌이 47표, 에스파가 38표, 뉴진스와 프로미스나인이 각각 23표 등으로 걸그룹이 뒤를 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백종원 씨를 꼽은 건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줄 것 같다, 진로 조언을 듣고 싶다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걸그룹들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백 대표는 지난 1월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병영식당 운영 방식 개선과 또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최근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76세인 슈워제네거는 개인 방송을 통해 지난 18일 심장박동기 수술을 받고 좀 더 기계에 가까워졌다면서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천적 심장 결함이 있는 슈워제네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관련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자란 슈워제네거는 어렸을 때 건강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지만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메시지에 용기를 얻어 이식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슈워제네거는 다음 달 넷플릭스 오리지널 푸바 시즌2 촬영을 시작한다네요. 세계적인 스타 톰 크루즈와 러시아 사격의 유명 인사인 에이시나 카이로바가 열애설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먼저 관계를 끝낸 건 카이로바라고 하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원만했지만 크루즈가 최근 너무 빨리 청혼을 하면서 카이로바가 부담을 느낀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크루즈와 카이로바의 열애설은 작년 12월 영국 런던의 한 파티장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목격되면서 처음 불거졌죠. 지난달 7일에는 윌리엄 왕세자가 참석한 자선단체 기금 모금 행사에 동행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지만 결국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서로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승부처를 찾아 이재명 조국 심판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선거 로고송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이 덩달아 춤을 춥니다. 2번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오른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찾은 여의도 인근 마포에선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층이 많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라면, 설탕 등 생필품의 부가세를 인하하는 깜짝 민생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한시적인 부가가치세의 절반 인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찾은 한 위원장은
이번 주 내내 수도권을 훑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사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이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뒤처지자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입니다. 범보수 단일화가 거론되는 곳은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해 거대 야당과 3자 구도를 형성한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낸 화성을과 화성정, 용인갑, 남양주갑 등 모두 민주당보다 범보수 후보들이 열세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단일화 목소리는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야죠. 대표 경력과 이름만을 넣어서 그냥 한번 심판을 받아보고 나면 이원모 후보의 그 결정이 더 빠르지 않을까. 단일화 제안은 아니라면서도 후보 사퇴를 통한 양자구도 형성을 요구한 겁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도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탄핵사유 있으면 뭐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개혁신당에서 공개적으로 안 한다는 것 아니냐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심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당이 단일화를 내세울 명분이 크지 않다는 점도 유권자를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다른 후보들뿐 아니라 본인도 선거를 치르고 있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자신이 출마한 인천 지역에서 유세에 집중하면서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개항역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심판론을 이어간 이 위원장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에 반발한 시민들을 향해서도 의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경적도 울려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열린 용산에서 강태웅 후보를 지원한 뒤에는 바로 한강벨트의 중심인 중구 성동 갑으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중심이 됐었던 이 지역에서 이재명 위원장은 하나된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강벨트의 또 다른 격전지 동작구를 찾아 갑, 을 두 지역구를 모두 오가며 후보들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만 5번째 방문인데 여당 텃밭인 강남 3구를 마주하는 곳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151석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이 위원장은 이후 인천으로 복귀해 시당 출정식과 도보 거리 인사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정권 심판을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그동안 사이가 껄끄러워졌던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손을 맞잡고 선거 유세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친문계가 배제된 비명 행사 논란에 침묵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부터 후보 지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갑게 포옹합니다. 자신이 컷오프된 자리에 전략 공천받은 전현희 후보 유세 현장에서 함께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제가 전현희 하면 여러분 3번씩 하시는 거예요. 전현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공천 배제 뒤 두문불출했던 임 전 실장은 앞으로 총선 최대 격전지이자 친문계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란 점퍼를 입고 거제시 변광용 후보를 만나기도 했던 문 전 대통령도 오늘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소수 정당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꼭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곳부터 찾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가장 먼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 해밀턴 호텔 골목을 찾았습니다. 22대 총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치가, 행정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되새겨야 될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선거 승패를 쥔 캐스팅보트 대전입니다. 선거운동 첫날에는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갑니다. 싸우기 바쁜 거대 양당 정치 사이에서 그래도 민생 먼저.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 지역구이자 진짜 민주당 재건의 상징성을 가진 광주에서 유세를 하고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정치개혁 프레임을 내걸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는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 소방서를 첫 행선지로 잡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경북 문경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조문하고 소방 공무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우리 영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지대 정당들이 중도 표심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로고송, 재밌는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 하나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바로 여야의 총선 광고입니다. 네. 일단 50초 분량의 여야 대표가 중심이 돼서 광고가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시죠.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요. 지금 합니다를 반복해서 실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이제 국민의힘 광고를 봤는데 민주당 광고는 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제 너희들은 각오다. 정권 심판을 겨냥해서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로 영화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네, 두 광고 모두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 중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전 투표.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사전 투표소에서 카메라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천시 사전투표소 159곳 중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행안부 지시에 따라 인천시가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앞서 18일 경남 양산에서도 통신 장비인 것처럼 보이는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카메라 설치한 이후 왜 누가 설치했는지 지금까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이 아직 조사 중인데요. 일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활동한 유튜버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해당 유튜버는 사전투표 개표가 조작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카메라가 투표소 내부를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 가는 뉴스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에 등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 지원에 나섭니까? 네, 일단 어제 문 대통령이 파란 점퍼를 입고 거제시 변광용 후보를 만났죠. 직접 거제를 찾았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 전면 지원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오늘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배재정 후보가 출마한 부상 사상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 격전지 낙동강벨트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면서 지역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야 대표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 방문하죠? 네, 일단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돌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를 시작으로 동작, 경기, 의왕과 안양, 군포, 화성, 수원까지 갑니다. 이 마지막 일정은 저녁 7시 반이 되어서야 마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위원장은 어디 방문합니까? 네, 일단 이재명 위원장은 오늘 공식적으로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 SNS에 재판에 출석하는 본인 대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며 오늘도 일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미국 해병대가 우리나라 육군과 처음으로 쌍방 교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역 날짜를 미룬 우리나라 병장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적군이 나타나자 한미 장병들이 대응 사격에 나서며 교전이 시작되고 미 해병대원이 작전을 지시합니다. Let's go! Cover four! It's 200 meters northwest! 그 사이 대공포가 적군의 드론을 격추하고 장갑차에서 내린 장병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해 적진을 점령합니다. 장병 3,600여 명과 장비 230여 대가 투입된 무박 3일 쌍방 교전 훈련에 미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다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하는 부대입니다. What we look to get out of this training to increase our ability to partner with the ROK Army in future combat operations. 훈련 참가를 위해 전역을 열흘 정도 연기한 장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부활절을 챙기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기 동물들도 함께 부활절을 즐겼다는데요. 칠레의 동물원으로 가보시죠. 동물원에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육사가 커다란 달걀들을 동물들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원숭이부터 오랑우탄 그리고 사자까지 모두 달걀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동물원 책임자는 축제와 부활 축하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다며 달걀을 먹는 건 동물들의 훈련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달걀을 찾아서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개발 훈련이 가능하다고요. 맛있는 달걀도 먹고 훈련도 하니 일석이조네요. 이번에도 달걀 얘기인데요. 이 달걀을 화폭으로 삼아서 멋진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근사한 마을의 모습이 정성스럽게도 담겼는데요. 크로아티아로 가보시죠. 크로아티아 마을 거리 곳곳에 커다란 달걀 모형의 전시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달걀 모양의 조형물엔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2m에 달하는 큰 작품부터 작은 작품들까지 120점이 넘는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일부 작품들은 뉴욕과 유럽의 도시들에까지 전시될 거라고요. 달걀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니 너무 아름답네요. 이슬람교에선 라마단이라고 해서 약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엔 금식을 하는데요. 지금이 한창 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 풍경은 어떨까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자선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라마단 기간으로 일시적 금식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실직 상태였던 한 남성은 라마단 기간 첫날부터 이곳을 방문했다고요. 높은 물가와 전쟁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담비 같은 식사였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엔 또 어떤 작품들과 볼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술 전시부터 영화까지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처럼 피어나는 속도감과 양분이 줄기 속 물관을 타고 흘러 세포에 채워지는 미시적인 흐름. 작가는 각기 다른 속도를 가진 주변 물질의 변화와 움직임을 추상적인 시각 언어로 표현합니다. 사물의 쓸모와 형태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닌 그 사물들이 가진 속도에서 기인한 신체의 연쇄 반응과 같은 모종의 연결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나는 장소와 같이 조성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흐르는 구성은 중력을 거슬러 수분을 천천히 지표면을 향해 솟아내듯 작가가 피워낸 추상 언어의 생장을 따라 감응하는 공간이 됩니다. 영화의 시작은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5개월이 지난 1980년 5월 17일입니다. 영화 1980은 전남도청 인근 중국 음식점의 철순의 대가족과 이웃을 주인공으로 영화 서울의 봄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1987 사이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한 가정이 겪은 비극적인 일을 통해 한 가정이 국가 권력에 얼마만큼 무너지는지 관객에게 묵직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영화 댓글 부대는 대기업의 기사를 쓴 후 정직당한 주인공에게 온라인 여론을 조직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은 주변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소재지만 누구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이 미지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왜 인터넷 속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선동되는지 등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절친 사이인 김연경과 양효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현대건설이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앞선 2세트를 지고도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정규리그 1위다운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과 블로킹 양효진의 첫 번째 챔피언 결정전 맞대결은 흥국생명의 싱거운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김연경과 윌로우, 레이나 삼각 편대를 앞세운 흥국생명은 실전 감각이 떨어진 현대건설을 상대로 1, 2세트를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현대건설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감각을 회복한 현대건설은 3세트를 25대 20으로 가져오더니 4세트도 따내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5세트에는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13대 14로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를 내준 상황에서 팀을 구한 건 해결사 모마였습니다. 절묘한 퀵오픈으로 동점을 만든 모마는 극적인 서브 에이스를 터뜨리며 역전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윌로우의 오픈 공격이 코트를 벗어나며 현대건설은 흥국생명을 꺾고 1차전을 짜릿한 대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는 우리은행이 홈에서 KB를 꺾고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21득점을 기록한 김단비가 상대팀 에이스 박지수를 꽁꽁 묶으며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고 베테랑 가드 박혜진은 14득점을 올리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2승 1패를 기록한 우리은행은 앞으로 1승만 추가하면 챔프전 2연패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을 달성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